오늘부터 같이 베가스 6주간 배울 건데요. 베가스 오늘도 못 오신다는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 정도 문자가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 빠지는 분도 그 다음부터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업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큽니다. 근데 우리 어국장님은 자꾸 오시게 해요. 전화를 하면은 괜찮다고. 근데 오시면 안 돼요. 저하고 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오지 마셔야 돼요. 어국장님한테 그래도 갈게 하고 오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수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저희 유튜브가 있는데 이게 저희 아카데미 홈페이지고요. 저희는 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인문 시사 아카데미.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사에 관심이 많고 반면에 동시에 인문학 쪽으로 서로 같이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동네 사람랑 같이 영화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이 문화살롱이라는 거는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영화도 보고 같이 방송합니다. 방송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누구나 방송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장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관계없이 팀을 만들어 갖고 오시면은 방송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지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제가 슈리 러브즈미라는 거 보고 이제 함께 이거는 방송 형태 여러 가지예요. 카메라 몇 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60도로 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 장비가 없거나 안 해보신 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다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또 방송국에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강좌는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하는 3대 아카데미 중에 미디어 아카데미가 있어요. 시민이 미디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 한 예로 맨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영상은 아마 제가 하는 영상일 거예요. 나는 자한당 정우택이 왜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고소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너는 날 왜 고소했냐?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한 하여튼 뭐 12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 아주 제일 간단한 편집들 뭐 중간에 영화도 들어가고 자막도 들어가고 뉴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뭐 강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뭘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가스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영상 편집을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어요? 다 전혀 못하시는 거 안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안 해보신 걸 전제로 할게요. 안 해보신 걸 전제로 완전 기초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베가스 15고요. 베가스를 보면은 여기가 위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있죠.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있어요. 크게. 위에 첫 번째가 여기 이렇게 맨 위에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있죠. 이 그룹인데 여기 위에 보이는 이 그룹이 이제 윈도우 그룹이에요. 윈도우 그룹. 한마디로 내 컴퓨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기본은 지금 어디에 클릭이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미디어에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한번 옆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미디어 제너레이터. 바뀌죠? 요게 나중에 자막 쓸 때 쓰는 거예요. 옆에 비디오 FX. 이거는 이제 영상에 효과 줄 때 뭐 색감 효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디오 효과 있죠? 포토샵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넣잖아요. 사진에요. 그런 비디오 효과예요. 그 옆에가 트랜지션. 화면과 화면이 바뀔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트랜지션 주고 만약 위에 요 모양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요. 바뀌어요. A하고 B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트랜지션. 여기서 옆에가 이제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어는 컴퓨터마다 환경이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모양이. 이게 익스플로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익스플로어 해놓고 제가 옆에 제 거 데스크탑을 누른다. 그럼 저는 지금 바탕화면 참석자 이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자기 컴퓨터 모양이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은 항상 맨 앞에 있는 프로젝트 미디어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여기서 자료들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료는 어떻게 불러오냐면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것만 할 거예요. 하나만. 중간 자리 들어주세요. 네.
자, 보세요. 자료 불러올 때는 맨 위에 파일 있죠? 파일 클릭해 보세요. 파일에서 중간에 보면은 임포트라고 있어요. 임포트. 있나요? 제가 말이 되게 빠르니까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하세요. 그 옆에 보면은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미디어, 임포트 미디어 창이 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단축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옆에 그 X 표시 옆에 임포트 미디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화살표로. 두 번째 아이콘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럼 임포트 미디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바탕화면 폴더 있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자료라는 폴더가 있어요. 폴더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뭐 무료 음원, 무료 폰트, 이미지, 자막 효과음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동영상 한번 눌러볼게요. 동영상. 그러면 영화 트레일러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클릭해서 다 불러하시나요? 불러하시죠. 불러올 때 보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요거 기다리셔야 돼요. 뭐 이미지 같은 건 금방 불러오는데 영상 큰 거는 이렇게 불러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컴퓨터는 빨리 불러오고요. 성능이 좀 떨어지면 오래 걸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나중에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불러올 때 기다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작업할 소스를 불러왔죠. 이 불러온 이 클립들이 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이 밑에 있죠. 이 밑에가 작업창이에요. 근데 요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니까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 트랙, 이 앞에 있는 게 1번 트랙인데 1번이라 써있죠? 두 번째 2번 트랙은 오디오예요. 배가스 자기가 알아서 비디오는 비디오로 불러오고 오디오는 오디오로 불러와요. 그래서 두 개가 모양이 달라요. 1번은 레벨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 레벨 100이죠? 이게 투명도예요. 투명도. 100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0을 제가 클릭한 다음에 이걸 한 50으로 만약에 바꾸죠? 그러면 50으로 흐려져요, 화면이. 그래서 밑에 영상이 있으면 밑에 게 그만큼 더 보이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지금 뭘 써도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100이 기본입니다. 근데 오디오는 보면은 레벨이 없잖아요. 오디오는 레벨이 있을 이유가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볼륨이 있어요, 볼륨이. 볼륨이 있죠. 그냥 오디오 트랙하고 비디오 트랙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트랙 위에 보면 시간이 보일 거예요. 00, 02, 12, 3, 22. 이건 제 시간대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옆에 창 보이시죠? 프리뷰 창. 이게 프리뷰 창인데 이 영상에 2분 13초 22프레임에 나오는 그림이 요 화면인 거예요. 이거 옆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지금 데드풀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6분 25초 1프레임.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뷰 창은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클릭한 곳에 이 에디트 라인이 생겨요. 에디트 라인.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 생기는 곳에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 그러면 움직이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는데 내가 시작한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페이스바예요. 그럼 이번에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엔터를 누르건 스페이스바를 누르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어때요? 그쵸? 멈추긴 멈추는데 내가 딱 멈추는 장면에서 멈추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페이스바하고 엔터의 차이. 내가 원하는 장면 보고 싶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딱 누르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내가 시작한 장소로 돌아가는 거고 엔터를 누르면 딱 그 지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차이.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프리뷰 창을 지금 제가 프리뷰 창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작업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자료 하나 불러와서 하는 거죠. 나중에 어디다가 이제 자료도 엄청 많이 불러오고 그리고 무슨 효과도 많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이 컴퓨터가 부담을 가져요. 컴퓨터가 아주 좋은 컴퓨터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싹 돌아가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작업을 많이 하면 다 힘들어져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 작업한 거를 보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지금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근데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요. 막 끊겨요. 막 끊긴다고요. 근데 끊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면 깨끗이 나와요. 끊기지 않고. 다만 프리뷰 창에서는 끊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 지금같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제 기본은 베스트 풀이라고 써있어요. 베스트 풀 위에. 이게 최고 사용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아무리 고화질로 렌더링해도 만들어도 베스트 풀에서 보이는 프리뷰 창 이상은 안 나와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화면이 자꾸 끊기고 문제가 있다. 근데 영상은 좀 자연스럽게 보고 싶다 하면은 프리뷰의 그 화질을 좀 낮추면 돼요. 낮추는 거는 베스트 풀 옆에 보면은 이 화살표 표시 있죠. 이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드래프트, 프리뷰, 굿, 베스트 나오잖아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드래프트가 제일 나쁜 거고요. 베스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굿에서 한 풀이나 할프 정도 해도 되게 화질이 좋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놓고 한번 틀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감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효과 줄 때 버벅거릴 때 그때 해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드래프트에서 뭐 커터 같은 거 제일 사양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보시면 화질이 확 떨어질 거예요. 화질이 떨어져요. 여기서도 안 돌아간다. 그럼 컴퓨터를 바꾸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그래서 보통은 그냥 굿에서 뭐 풀이나 할프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옆에 보면은 그 저장 표시가 보이죠. 이 저장은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 화면이 마음에 들어. 이 화면, 딱 이 화면이. 이거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화면을 캡처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캡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캡처해서 저장을 아무 데나 하나. 저장은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쓰는 자료들 있죠. 자료들을 아무 데나 막 흩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컴퓨터 한 대로만 작업을 할 거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가스만 설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베가스 설치하고 요거 저장한 그 파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작업한 소스들을 다 갖고 가야 돼요. 다 한 폴더에 넣어가지고 USB에 넣어서 불러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항상 잘 정리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가 드린 자료 폴더 안에 있죠. 그 폴더 안에다가 따로 폴더 만드셔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작업들은 작업하는 이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일로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1 같은 거 저는 자료에서 자료 안에 폴더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폴더 하면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 폴더가 바탕화면에 자료 폴더였는데 이 폴더 안에 지금 이미지 1이라고 나왔죠.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아까 이 캡처한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따로 불러오지 않아도 캡처한 거는 저절로 이렇게 작업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저 화질에 따라서 고화질로 저장되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캡처할 때는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해야죠.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보통 이렇게 한 대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대로 안 해요. 원래 영상 편집하는 사람은 한 대로 안 해요.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듀얼로 만든단 말이에요, 듀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한 대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이 그냥 모니터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앞에 두 개가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클론으로 해서 복사해서 그래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다 아실 건데 대부분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지금 1, 2가 하나에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두 개 화면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밑으로 내리면 다중 디스플레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복제 말고 확장이 있어요. 확장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바꿨냐면은 지금
제 1번 컴퓨터와 2번 컴퓨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확장된 거예요. 제가 마우스, 제가 보세요. 제가 아까 이 폴더를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옆으로 오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베가스 같은 걸 켰을 때, 베가스를 켜고, 베가스에서 보면은, 프리뷰 창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 있죠? 톱니바퀴 모양 옆에 보면은 이 컴퓨터 모니터 모양 두 개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자, 제가 만약에 두 번째 걸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프리뷰 창만 옆에 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업하는 1번 컴퓨터에서는 프리뷰 창이 있긴 있지만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누르면 옆에서 저렇게 크게 해서 프리뷰 창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럼 다시 원위치 해서 제가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아니고 손을 드시면은 지금이 우리 시민이 미디어다 두 번째거든요. 베가스 강의는 옛날부터 했는데 예전부터 했지만 요번에 시민이 미디어라는 이제 컨셉으로 한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작년 일기 때 이제 베스트 회원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실 거예요. 3기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다시 됐습니다. 복제 누른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걸 누른 거죠, 이거? 두 번째, 프리뷰, 익스터널 모니터를 누르면 지금은 익스터널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교재에 없어요. 저희 같은 제가 말하는 내용은 다 교재에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옵션에서 맨 밑에 보면 속성이 있어요. 프리퍼런스 속성이 있어요. 속성. 속성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프리뷰 디바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프리뷰 디바이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밑에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있죠. 이게 지금 1번 돼 있잖아요. 이걸 2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번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옆에 안 달려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를 뭐 두 개를 아까 확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2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2번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터널이 사용됩니다. 영상 편집을 이제 나중에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되게 필요해요. 되게 필요한 걸 느끼실 거예요. 모니터 하나, 두 개가 막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뭔가 내가 실수로 뭘 잘못 눌러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막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뷰. 이거는 교재에 있어요.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모르면은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막 다시 지우 깔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간단한 건데 뷰에서 세 번째 윈도우 레이아웃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게 원위치예요, 원위치. 이거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디폴트 레이아웃. 디폴트 레이아웃 누르면 이게 원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인터페이스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 다 1번 트랙하고 2번 트랙하고 같이 있죠? 이거 지워볼게요. 파일, 여기에 소스 하나밖에 없어요. 소스 위에 1번의 트랙에 있는 영상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딜레트 누르면 지워지죠. 지워져도 트랙은 살아있죠. 1번 트랙, 2번 트랙은요. 트랙은 살아있어요. 근데 트랙까지 완전히 다 지워버릴 때 그때는 트랙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1번 혹은 2번 트랙을 클릭을 한 다음에 트랙에서 딜레트를 누르는 거예요. 그냥 트랙을. 그러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졌나요? 그럼 다시 한번 자료를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료 불러올 때 뭐였어요? 아까 이 두 번째 화살표 있는 거 임포트 미디어
임포트 미디어 클릭한 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에서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 보면은 뭐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5개만 불러올게요. 이거는 뭐 하나씩 불러와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불러와도 되고 혹은 몇 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3번, 5번을 불러올 거예요. 그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번 누르고 3번 누르고 5번 누르고 그리고 열기 누르는 거죠. 이렇게 5장만 불러올게요. 열기. 불러오면 이 윈도우 에어리어 창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러오면요. 내가 불러온 자료들은 하나로 딱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 표시가, 묶인 표시가 나죠. 색깔로. 그래서 이 불러온 거 그대로 만약에 밑으로 내리면 5개가 한 번에 내려와요. 이렇게. 다 내려오나요? 한번 내려보세요. 다 내려오죠? 그럼 다시 1번부터 지워버리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불러올 거예요.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하나씩 불러오면 지금 묶여있는 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아무 데나. 그럼 이게 되겠죠? 우선 1번 사진 한번 불러볼게요. 1번 사진. 1번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맨 앞에다 두세요. 그럼 이 1번 사진은요, 내가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길이가 얼마큼 되냐. 사진 끝나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 라인이 생기면서 라인이 그 이미지 끝에 보이죠? 이게 위에 몇 초예요? 8초죠. 제 베가스에서 이 이미지의 길이는 8초예요. 여러분들 몇 초예요? 5초죠? 예, 기본이 5초예요, 기본이. 기본이 5초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만 더 불러볼게요. 2번하고 3번 불러볼게요. 이번엔 2개 불러볼게요, 2개. 2번하고 3번을 같이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2번 누르고 3번 누른 다음에 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 옆에다가 살짝 대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붙어요, 살짝. 지금 자석 기능이 있어가지고 붙어요. 그럼 아마 끝나는 부분 시간이 15초여야 될 거예요. 저는 24초. 맞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는 지금 이 화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잠깐만요. 이 화면 보시면 네. 여기 맨 밑에도 아이콘 많죠? 아이콘 맨 앞에 가면은 제일 맨 처음 게 레코더예요. 녹음하는 기능 나중에. 녹음하는 거 지금 안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거예요. 루프 좀 아실 필요 없어요. 똑같은 지정해주신 영역을 계속 반복해 도는 거예요. 루프가. 세 번째 거. 이게 이제 플레이 프롬 스타트라고 해서 영상의 맨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씁니다. 영상의 맨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에디트 라인이 지나가죠. 지나가는 곳이 이 프리뷰 창에 보이는 거예요. 바뀔 때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창에 지나갈 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24초에 딱 끝나요. 물론 끝난다고 해서 라인이 멈추는 건 아니고요. 이거죠. 이번에는 한번 음악을 불러볼게요. 음악을요. 음악도 임포트 미디어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자료 폴더에서 무료 음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는 연습할 때 그냥 되게 좋은 인기가요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은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상 편집하는 사람은 저작권에 아주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폰트도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카데미 하면서부터는 모든 예쁜 폰트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쓰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 바른 고딕,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바른 채, 혹은 뭐 서울채, 남산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료로 주는 거, 상업용으로 써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써요. 그게 아니면 유료로 써야 되고. 나중에 벌금도 많이 나오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실 분들은 저작권을 지키는 걸 굉장히 생활화해야 돼요. 근데 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무료 음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 쓸 수 있게 제공해 주는 데 많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같은 것들. 여기서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됐어요. 불러온 거는 음악은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1번 트랙 밑에다가 음악하고 이미지 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둘 거예요. 어차피 음악은 1번 트랙에 넣어도 안 들어가요. 1번 트랙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반응이 막 좋잖아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기 때도 되게 열심히 하셨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도와주시러 오신 거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안 꺼졌어요? 아, 옆에 안 가져서였고?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또 라인이 지나가겠죠? 근데 라인이 이미지에 지나갈 때는 이미지가 보이지만 이 오디오 지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디오가 나오는 거겠죠? 플레이, 세 번째 거. 플레이 프롬 스타트. 멈추려면은 엔터. 근데 딱 들어도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음악을 뭐 중간 부분 같은 듣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그 부분을 불러보면 되겠죠. 내가 우선 여기 찾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찾는데 잘 보세요. 다 마우스 휠이 있죠. 대부분 요새는 다 휠이 있잖아요. 휠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작업창 길이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찾아야 될 때는 작업창을 늘린 다음에 찾는 거고 좀 빨리 찾아야 될 때는 최대한 줄인 다음에 움직여야지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휠이 그 작업창의 가로를 늘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휠이에요. 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 베가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있죠.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잖아요. 좌우는 좌우를 늘리는 거고 상하는 상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 아는데 이거를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작업창보다는 조금 더 크게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냐면 지금 제 이미지 안에 보면은 지금 위에 세 가지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벤트 팬클럽이라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비슷한 거 뭐 하나 있고 옆에 FX 표시 보이죠? 요 두 개가 나올 정도 그냥. 근데 요걸 만약에 줄이죠? 화면을 줄이면 이게 안 나와요. 좁아지면서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거 가려지지 않고 요 두 개 나올 정도로 갖고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음악 같은 거 내가 원하는 부분 찾아갖고 클릭한 다음에 뭐 엔터. 이 부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자르는 것은 자판에서 S 있죠? S 눌러보세요. S 눌렀는데 이렇게 잘려야 돼요. 안 잘리는 분은 지금 자판이 한글일 거예요. 영문으로 바꿔보세요. 잘리나요? 다시 클릭한 다음에 S. 이 오디오 파일을 클릭하세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리고 S. 잘리나요? 요 명령어는 사실은요, 위에 파일, 에디트 있죠? 여기 에디트 가면 다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에디트에, 여기 뭐 컷, 카피,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스플릿이라고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여기 있죠? 스플릿, S.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작업 안 해요. 여기에 있는 명령어는 다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으로. 근데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이거잖아요.
컨트롤 B 붙여놓기 여러 번 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걸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한 10번 붙여놓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를 10번 누르는 게 아니고 컨트롤 B를 누르고 여기 10 체크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미지가 하나 있죠, 이렇게. 그럼 제가 쟤를 복사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쟤를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눌렀죠. 옆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럼 쟤를 1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10개가 복사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근데 많이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음악 부분을 맨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에요. 아,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음악이 헷갈리는 게 영상은 자르고, 이미지 말고 동영상은 내가 자르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이 딱 뭔지 알겠어요. 근데 오디오는 잘 모르잖아, 사실 이제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자꾸 밑에 가려져가고. 왜 그러지? 자, 밑에 지금 이미지가 위에 3개 있죠? 제가 맨 앞에 걸 지울 거예요. 맨 앞에 거는 지금 무슨 우주잖아요. 그쵸? 이걸 제가 딜레트로 지워볼게요. 딜레트.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게 앞으로 와버렸죠?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 근데 만약에 밑에 보면요. 여기 자석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석 표시가 이네이블 스냅핑하고 지금 자석 기능이고요. 뭐냐면 이렇게 이게 자료를 옆에다 정확하게 뒤에다 대고 싶은데 내가 잘못되면 이게 막 엉켜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기능이 되어 있어갖고 살짝 갖다 대면 제 아래 붙어요. 그냥 이게 기능이에요.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옆에 크로스 페이드라는 거는 겹쳤을 때 이렇게 엑스포시 나오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 나중에 할 겁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3번째예요. 3번째. 오토 리플이라는 기능이에요. 오토 리플도 체크되어 있죠. 오토 리플이라는 게 뭐냐면 오토 리플이 켜져 있어야지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앞으로 탁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기능이 지금 살아 있는 거고요. 요 기능이 있을 때 앞에를 지우면 뒤에 게 저절로 앞에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오토 리플이에요. 만약에 오토 리플을 제가 꺼볼게요. 클릭해서. 그럼 꺼졌죠? 이 상태에서 아마 앞에 거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이걸 지우면 그냥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많이 써요, 둘 다. 상황에 따라서. 둘 다 많이 써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째 것도 지워버리고 그냥. 그럼 다시 오토 리플을 킨 다음에 다시 사진을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오토리플 켜져 있죠? 자, 오토리플 켜져 있는 상태에서 1번 그 자료 소스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움직여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그럼 움직여지죠? 같이 움직이죠? 그럼 이번에는 오토리플을 꺼보세요. 끄고 1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움직이잖아요. 같이 안 움직여요. 그쵸? 마찬가지로 오토리플을 킨 다음에 저를 앞으로 당기면 뒤에 것까지 다 같이 당겨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뒤에 있을 때 오토리플을 끈 다음에 자료 하나를 끌고 오면요. 하나만 움직여요. 이렇게. 이거 기능 모르면 이거 100개 다 불러와야 돼.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오토리플 기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사실 옆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딴 건 다 몰라도 돼요. 많이 안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이 자석하고, 그리고 이 꽃가모자 모양하고, 이 오토리플. 이 3가지. 이 3가지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체크를 지운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토리플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밑에 오디오 지웠죠? 지운 거를 만약에 앞에를 제가 맨 1번을 클릭한 다음에 지우면 뒤에가 딱 채워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음악이 딱 길이가 보이니까 그래요. 근데 음악을 만약에 길게 해놓고 그냥 지우면요. 내가 아차다 싶으면은 이게 지워진 거야, 안 지워진 거야 모른다고요. 그리고 계속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이게 아니고 또 지워서 저절로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에이트라인 지나가는 부분에서 화면 바뀌고
음악 바뀌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마스터. 지금 0.1이죠? 0.1, 0.1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영상에서 그 피크 지점을 지나온 거예요. 듣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지가 조금씩 조절을 해요. 눌러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음악을 만들 때 더빙할 때 이 사람들이 최대한 음악이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더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 이걸 들었을 때 그 빨간색의 이 경고음이 들어오잖아요. 경고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듣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요. 내가 듣기엔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근데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눌러주는 거예요. 기능이. 근데 이 기능이, 눌러주는 기능이 간단하게 그냥 넘어왔을 때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씩.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거북한 음악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상 막 편집할 때 목소리 같은 거 막 이 삑 소리 나가지고 음악이 막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제가 소리를 갑자기 마이크 볼륨을 크게 해놓고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게 확 올라간다고요. 그랬을 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주 안 좋은 소리가.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하여간 뭐 그런 거 있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뒤에도 지워버리고 이 영상 크기하고 오디오를 맞춰줄 거예요. 크기를. 그럼 뒷부분 지워버려서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크게 맞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들면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상이 기본이 스타트를 딱 했을 때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치?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바뀔 때도 그냥 보세요. 두 개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써요. 사실은. 실제로 많이 써요. 그런데 영상의 기본은 이 fade in, fade out이에요. fade in, fade out. 뭐라고요? fade in, fade out. fade in이 뭐예요? fade in을 비디오에 적용하면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오디오에 적용하면은 음악에 서서히 나오는 게 fade in이죠. fade out은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없어지는 거. 그래서 fade in, fade out을 줄 건데요. 지금은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가 제가 플레이를 하니까 그냥 확 나오죠. 이렇게 안 하고 서서히 나오게 할 건데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잘 보면은 모서리에 이 좌측, 우측, 상단 모서리에 이 자막 말고요. 요 바로 밑에 이 모서리 보면은 이게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마우스가 이렇게 마른 목골 이 모양 바뀌어요. 이 부채꼴 맞나요? 부채꼴 모양 바뀌어요. 보이나요?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호가 있죠. 호. 마우스를 갖다 대면 딱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 fade in offset이라는 명령어가 뜨고 이렇게 하얗게 모습이 생기죠. 그래서 fade in offset을요 쭉 당겨가지고 1초 한 2초 정도. 이거는 완전하게 영상에 나올 때까지 2초 정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2초. 이게 fade in이에요. 2초 정도.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해서 화면을. 자, 이거 화면이잖아요. 영상 아까. 그러면은 여기서 마우스를 모서리 끝에 갖다 대면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부채꼴 모양이 바뀌었죠. 호가 있죠. 이렇게 호가 왼쪽에 있으면 시작하는 fade in, fade out이에요. 시작하는. 호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 fade out이에요. 그래서 호가 왼쪽에 있으면 fade in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fade out이에요. 이거 헷갈려요. 지금은 맨 처음 거니까 당연히 fade in이겠죠. 그러니까 fade in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두 번째 거 갔을 때 두 번째 거는 애매한 게 1번하고 2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다 갖다 대야 돼요. 마우스를 1번 그 소스 페이드 아웃에 갖다 대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호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1번의 페이드 아웃인데 요거를 실수로 옆으로 조금 옮기면은 2번의 페이드 인이 돼요. 이렇게 2번에 호가 왼쪽에 있으면 페이드 인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1번 페이드 아웃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되겠죠. 이것도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 영상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페이드 인은 호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페이드 아웃은 호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하나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주고 두 번째 것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가 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양새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것도 페이드 인 한 2초 정도 대충 페이드 아웃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좀 주려고. 그러면 뭘 보시냐면요. 앞에서 이 에디트 라인이 지나갈 때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이 페이드 인 준 부분이 에디트 라인이 지나갈 때 소리가 혹은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음악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주는 거예요. 음악도 앞에서 페이드 인 한번 주고 한 2초 정도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 페이드 아웃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마우스 휠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마우스 휠 이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페이드 아웃, 두 번째 거 페이드 인 나오고, 두 번째 거 페이드 아웃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 거 페이드 인 되고, 네 번째 거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음악도 이제 페이드 아웃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아까 같이 러프하게 붙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재밌죠? 근데 음악을 페이드 아웃 줄 때는요, 지금처럼 안 줘요, 잘. 지금처럼 주면 되게 어색해요. 안 어색했죠?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이것도 되게 너무 좀 확 끝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음악을 페이드 아웃 준 흰선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이 선에서, 그럼 위에 페이드 타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타입, 형체가 보이죠? 이 형체가 바뀌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번은 완만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쓴 거예요. 완만하게 끝나는 거 좋아요. 근데 완만하게 끝나는데 이 완만하게 가다가 뒤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두 번째 거는요. 그냥 뭐 정비를 하듯이 그냥 쭉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음악 끝날 때는 제일 좋은 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알아서 돼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처음에 좀 딱 죽여준 다음에 끝에까지 아주 서서히 끝나야 좀 잔향이 있게 끝내주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모양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끝나냐면은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잖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스러워요, 진짜로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이 원래 아까 처음에 이거고요. 쟤를 세 번째 거로 바꿔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똑같나요? 근데 이거는 페이드 아웃을 좀 길게 했을 때, 아니 페이드 아웃을 좀 길게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이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뒤에까지 여운이 있게. 어차피 페이드 아웃을 1초 짧게 주면은요, 뭘 똑같아요. 소용이 없고, 페이드 아웃을 좀 길게 준 다음에 했을 때, 아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페이드 타입이. 이해되시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고민 엄청 많이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페이드 아웃을 길게 줬다라는 건 네.
이 간격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페이드 아웃을 지금 이거 해주면 이 페이드 옵셋 값이 나오잖아요. 옵셋 값이 아까 제가 2초 주라고 했잖아요. 2초. 근데 이거를 좀 길게 한 뭐 8초, 10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아예 끝나는 지점이 아주 자연스럽게 끝나죠. 그리고 이 영상도 만약에 페이드 값을 길게 주면요, 아주 서서히 나오던가 서서히 없어지던가 하겠죠. 이게 그냥 장면 전환 효과. 장면과 지금 A 장면과 B 장면이 바뀔 때 가장 기본이 이 fade in, fade out이에요. fade in, fade out 지금 1번. 예, 타입 1. 타입 2가 있어요. 타입 2가. 타입 1은 뭐냐면 지금 같이 아까 A 장면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2번 장면이 서서히 나왔죠. 근데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진짜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 1번이 없어지는 것만큼 2번이 동시에 나오는 거.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겹쳐 나오는 거지, 겹쳐서. 이거는 간단해요, 되게. 뭐냐면 2번을 그냥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겹치는 시간이 나오죠? 이게 fade in, fade out 옵셋 값이에요. 이거 한 2초 정도, 2초에서 3초 정도 주고. 또 뒤에를 마찬가지로 겹쳐주는 거예요. 대신 겹쳐지는 만큼 전체 영상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당연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플레이 해볼게요. 좀 키우고. 자, 플레이 프롬 스타트 세 번째 거라고 했죠? 처음부터. 근데, 이것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아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내가 클릭한 데부터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맨 앞에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F12. 이건 외워두세요. F12를 누르면 무조건 처음부터 플레이예요. F12. 예. 다시. 자, 해볼게요. 바뀔 때, 보세요, 바뀔 때.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동시에 겹쳐질 때. 이게 되시죠? 네, 두 개 겹쳐지는 거예요, 두 개 겹쳐지는 거. 네. 그러면 영상이 짧아졌잖아요. 그럼 음악도 짧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악도 필요한 뒷부분은 잘라버려야겠죠. 자르는 거 아까 S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S로 잘라도 되지만 자르지 않고 그냥 마우스로 맨 끝에 갖다 둔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냥. 그럼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영상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아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뭐 4, 5번을 더 뒤에 붙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음악을 아까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음악을 앞으로 잡아 당기면 그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그냥 아까 눌려서. 근데 S를 만나게 하면 아예 없어지는 아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면 전환 효과 중에 fade in, fade out 타입 2. 지금 타입 1, 타입 2 배웠어요. 이번에는 베가스 안에 있는 기본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밑에 우리는 지금 계속 프로젝트 미디어에서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 옆에 보면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트랜지션. 이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뭐 명령어가 많이 있어요. 뭐 많이 있죠? 맨 처음에 3D 블라인드죠. 3D 블라인드를 클릭하면은, 이미 되어 있겠지만, 옆에 한 4개 정도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이라는 거는, 요렇게 많이 쓰니까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거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나중에 내가 다 만들어갖고 설정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여기 있는 거 그냥 써요.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뭐, 네 번째 거, 뭐, 셔플 한다. 이것도 2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베가스가 좋은 점이 요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냐면, 셔플에서 첫 번째 거 보니까 브라이트 라이트예요. 근데 브라이트 라이트라는 영어만 딱 봤을 때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대부분은요. 근데 이 이미지를 보니까
이미지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거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베가스는 이렇게 누구나 초보자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프리미어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는 좀 어려워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어는 딱 이 명령어만 있어요, 명령어만. 알면 이걸 적용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써야지. 그럼 요걸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냐면, fade in이나 fade out 표시하는 데 있죠? 꼭 두 개가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맨 앞에도 fade in이 있잖아요. 여기 써도 되고, 혹은 두 개가 겹쳐 있는 데 쓰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끌어 넣는 거죠, 이렇게. 그 쟤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생겨요. 쟤를 만약에 fade in이나 fade out 표시가 없는 곳에 갖다 대면요, 이 안 된다는 표시가 생겨요,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 근데 옆에다가 갖다 대면은 플러스 생기죠? 그리고 손을 떼면은 이렇게 비디오 이벤트 FS 창이 떠요. 그럼 이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은 나중에 하시고 그냥 효과만 줘요. 그리고 그냥 위에 X로 지워버리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3D 셔플이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떴죠? 그럼 제가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바뀌죠? 근데 지금 보세요. 바뀔 때부터가 이미 버벅거리잖아요. 그쵸? 효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 줬는데.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대신에 이제 네. 지금 컴퓨터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나는 만들면 문제 없죠. 그쵸? 영상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렇게 되는 거는 하드 용량 때문에 아니라 컴퓨터 자체 성능 때문에. 그치요, 예. CPU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도 용량과 관계없고, 예. 베가스 자체가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좋은 거 사실은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일반인들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들 왜 그런 거 사는지. 오락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막,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워드하고 인터넷 쇼핑밖에 이거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은 거 사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게 필요한 사람들은요, 베가스라든가 이런 동영상 편집, 디자인하는 사람들, 오락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스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저거 셔플 어떻게 집어나요?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마음이 급하시네요. 공부 잘하시나 봐요. 예, 보세요.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넘어간다고요. 제가 지금 화질을 낮췄어요. 9대에서 8%. 그러니까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 효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리시에서 뭐 두 번째 거 줬다. 그럼 쟤를 그냥 다시 갖다 대는 거예요. 그 갖다 올려놓으면은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게 쟤를 채워 넣어요. 안에 또 뭐가 많지요. 그러니까 모든 그 트랜지션 기능마다 안에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씩 다 만져봐야 돼요. 그냥 조금씩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설정. 이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우선은 그냥 지금 아이리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랬을 때는요, 이 두 개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꽃갈모자 모양으로 트랜지션 프로폴트라는 게 나와요. 겹쳐졌을 때 나오나요? 화면을 작게 하면 안 나와요. 작게 하면 나중에 이게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최소 크기가 이런 것들 이 명령어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그 명령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늘리면은 뜨죠. 요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걸 클릭하면 다시 창이 떠요.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서 지금 아이리시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걸 지우면 체크가 안 보이는데 이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창을 줄인 다음에 내가 이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보려고 여기 프리뷰 창 보세요. 프리뷰 창. 내가 마우스를 두 개 겹쳐지는 부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이 겹쳐지는 부분에 요 에이트 라인이 있으면 프리뷰 창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요. 여기서 아이리시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다. 아니 안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그 쓰기는 싫은데 요 그림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캡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캡처하면 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지우고 싶을 때는요. 옆에 가면은 플러그인 체인이 있고요. 플러그인 셀렉티드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엑스프레스 되어 있는 거 리무브 이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워져요.
대신 아까 제가 만들어준 거는 여기 나왔겠죠. 요거 체크한 거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작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작업을 지금처럼 하면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맨 영상 위에 보면 언타이틀이라고 써있죠. 언타이틀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저장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영상 작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막 날아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베가스는 되게 불안전해가지고 그냥 이유를 알 수 없게 막 멈출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작업을 하면서 계속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저장은 파일에서 세 번째 세이브 에즈가 있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세이브 할 때는 두 개 차이가 없어요. 세이브건 세이브 에즈건 누른 다음에 아까 바탕화면에서 자료 폴더 드린 거에 뭐 1일차 연습 1일차 연습하고 저장을 누르면 위에 이렇게 1차 연습 VEG라고 생겨요. 베가스의 확장자는 VEG예요. 한글은 뭐죠? HWP잖아요. HWP. 이런 식의 확장자예요. 확장자. 나중에 요 저장해 놓은 것만 가지고 가서 열어주면은 베가스가 열리죠. 베가스는 열리지만 요 장면은 안 나와요. 왜냐면 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스까지 다 가서 열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목이 했는데 이거를 수정하기 전에 다른 이름을 또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파일 누른 다음에 세이브 에즈죠. 그냥 세이브 컨트롤 S예요. 한번 누른 다음부터는 계속 하면서 수시로 그냥 컨트롤 S 눌러서 수정하는 거예요. 요건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수정하는 거잖아요. 뭐 연습차 다시 2 다시 2.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의 차이 아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가스의 가장 기본적인 편집이었고, 지금 하시면 기본 편집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게 끝났다. 그럼 요거를 이제 완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완성된 영상으로. 이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렌더링. 지금은 뭐 겨우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보는 정도. 근데 이게 아니고,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완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인 거. 맨 위에 빈 공간에서 여기 그 타임라인 옆에 보면은 빈 공간 있죠. 이렇게.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보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표시 보이죠? 이게 마크인데, 이 마커가 이게 딱 생겨요. 이렇게. 알아서.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한 번에 렌더링 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놓고 내가 실수로 저기 뒤에 파일이 하나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더블 클릭하면은 얘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이 이 작업창에는 내가 작업할 것만 딱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더블 클릭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영상 만든다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간에 빈 공간은 그냥 블랙으로 나오는 거예요. 블랙으로. 그 영상의 길이는 총 뒤에 가니까 1시간 1분짜리 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1분 1초짜리 영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영상은 지금 18초짜리 영상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꼭 지운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맨 위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근데 범위를 지정할 때 잘 지정해야 돼요. 이렇게 보여서 했다고 해서 하면은 된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늘린 다음에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뒤에 지우고, 웬만한 건 작업창에 있는 게 전체예요. 거의 다 그래요, 웬만하면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다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들어가서 중간에 렌더 레즈라고 있어요. 렌더 레즈. 렌더 레즈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 레즈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렌더링을 할 건데 이거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서 알아가도 되고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제일 무난한 걸로 할게요. 가장 무난한 거.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도 어떤 컴퓨터에서는 돌아가는데 어떤 컴퓨터는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코덱 문제 때문에. 근데 어떤 컴퓨터에서 클릭해도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화질도 나쁘지 않고 용량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제일 무난한 건 WMV예요. WMV. 여기 화면 맨 밑에 내려가면요.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V11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옆에 템플릿이 나와요. 512, 3메가, 뭐 4.5, 5, 나 나오죠. 그러면 내가 영상을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내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그냥 올릴 거다. 근데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유튜브라든가 비메오 같은 영상 사이트에 고화질로 딱 올린 다음에 거기 소스를 퍼와가지고 내 홈페이지에 그 소스를 탁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화질로 올라가는데 용량에 부담은 없어요. 왜냐면 내 거기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1기가 2기짜리 영상을 바로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버튼할 수가 없어요.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올리고 우리는 유튜브나 비메오에 올려놓고 거기서 그냥 퍼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내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거다. 그랬을 때는 고화질로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최적화된 그냥 규모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512 여기 보면은 512 킬로바이트 크기도 그냥 딱 요만큼하게 보이게 하고 대신 화질 같은 건 별로 안 좋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그냥 무난한 정도예요. 요걸로 512 많이 써요. 그래서 512 그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보려고 해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큰 영상에서 보고 싶고 그냥 내 보관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4.8 있죠. 4.8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나중에 정말로 본인이 이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은 본인이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이거 바꾸면 돼요. 저는 이렇게 안 쓰긴 하는데 저는 더 고화질로 해요. 4.8로 안 하고 저는 한 8 정도로 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용량이 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렌더링 할 때. 용량하고 시간이 관계없다 하면요. 용량이 커도 상관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걸로 하면 제일 고화질이 되는 거예요. 제일 고화질이. 이걸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그 기본 소스가 영상이 좋아야 돼요. 내가 캠코더를 갖고 영상을 찍었어요. 되게 좋은 걸로. 근데 캠코더 좋지 않은 거야. 좋아도 이거 아끼려고 이 화질을 제일 안 좋게 해서 딱 찍었어요. 그럼 그런 영상을 이렇게 고화질로 렌더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상은 왜냐면 원본이 나쁜데 아무리 좋게 렌더링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좋은 걸로 찍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 4.8만 써도 웬만한 영상, 고영상이라도 그거 화질을 거의 가져와요. 크게 벗어나지 않게. 좀 문제는 있긴 있죠. 근데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하기에는 지장은 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5하고 4.1. 그럼 제가 512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512 누른 상태에서 렌더를 누르면 렌더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어디다 저장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파일, 렌더 레즈 누른 다음에 골랐죠? 고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폴더하고 네임이 있잖아요. 폴더 지금 C 드라이브라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자료 폴더 드린 거 그 안에다 갖다 넣으세요. 그냥 브라우저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여기 자료 1일차 연습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바꾸면 되고요. 알아서 저장 누르고 제목 아까 그대로 쓸게요. 하고 렌더 누를게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은 만들어지면 1메가 정도 영상이 되는 거죠. 1메가 18초짜리 영상 1메가 512로 했을 때. 그리고 내 하드에는 지금 용량이 113기가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감안해서 갖고 하는 거죠. 렌더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렌더가 빨리 될 거예요. 용량이 작고 그러니까 쭈르륵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한 8초 걸렸죠. 그럼 이번에는요 렌더를요 좀 고화질로 해볼게요. 고화질로 파일 렌더 레즈 그리고 4.8 있죠.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치를 폴더로 해주고 근데 아까랑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요번에는 연습 3으로 저장
렌덜. 쟤는 11기가 11메가예요. 11배죠. 크기가 11배. 그만큼 시간도 아까보다 오래 걸리겠죠. 아까 8초였거든요. 컴퓨터 사양에 컴퓨터가 좋은 거 써야겠다라는 그 자괴감이 제일 많이 들 때가 이 렌더링 할 때예요. 여기서 팍 차이가 나죠. 어떤 건 돌아가지도 않고 막 그래요.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어느 정도 작업. 사실 요새 노트북 같은 거는요 다 돼요. 뭘 사도 워낙 다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웬만큼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트북 만약에 사도 한 100만 원대 사도 되게 좋고요. 100만 원대가 아니고 한 7, 80만 원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죠.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거 제 게 아니에요. 제 건 훨씬 좋아요. 제 건 훨씬 좋아요. 저 뒤에 찾아가고 있는 거 제가 건데 되게 커요. 제 거는. 저건 노트북이 아니에요. 데스크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 보면 다 기절해요. 이게 노트북이야? 이렇게. 근데 그런 목적으로 산 거니까 저는 그냥 원래는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노트북으로 안 해요. 데스크탑으로 해야지. 데스크탑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데스크탑을 싣고 좀 갖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고른 건데 그래도 그냥 하려고 이 게임용 노트북 지금은 다 게임용이지만 그때 그렇게 게임용이 많이 나온 지가 안 됐거든요. 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MSI에서 나온 게임용으로 해갖고 제일 크고 그걸 샀어요. 저걸로 하는데 지금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이거 좀 밑에 거고. 그럼 제가 지금 렌더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중요해요. 그래픽 카드가. 좀 소장된 거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우선 용량이 작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용량이 작은 거는요, 원래 요 크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크기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인터넷에 딱 요만하게 하려고 렌더링이 그 사이즈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려면 이제 엔터 누르고 크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이 다 깨지는 거죠. 아, 근데 잘 티가 안 나서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게 그거고요. 근데 제가 드린 그 이미지 자료 자체는요, 되게 고화질이에요. 되게 고화질이고요. 근데 그럼 이번에 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큰 거는 딱 실행하자마자 아예 크게 나오잖아요. 이걸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랜덤 자체를. 그러니까 영상 볼 때 내가 가끔 영화 같은 거 볼 때 어떤 영화는 되게 크게 나오는데 어떤 건 되게 조그맣게 나온다. 이건 렌더링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사진이 좋아 보여요? 아까보다? 네. 네, 이렇게. 근데 진짜 재밌게 하려면은 내가 직접 영상을 찍고 나서 해야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한 중간쯤에 저희는 그걸 하거든요. 뭐냐면은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원래 서울에 박물관이 엄청 많아요. 좋은 데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그냥 경기도 지방까지 서울, 경기, 뭐 인천 쪽에 진짜 박물관 좋은 데 되게 많아요. 좋은 데 되게 많고 우리나라 되게 잘 해놨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데 가면은 구경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거나 좀 소개하는 거 만들까 해서 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바빠갖고 힘들고. 근데 이 당시에는 다녔어요. 좀.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What the heck? 이게 뭘까요? 이런 거 갔다 와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 만화 박물관입니다. 2층은 상설 전시관입니다. 3층은 만화 백년사를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웹툰 전시 만화 칭왕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졸리도 있고요. 얘는 잘 모르겠네요. 쟤도 모르겠네요. 얘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예? 이거 그냥 저희 캠코더 조그만 하나 갖고 와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캠코더를 가까워 찍으면 문제가 뭐냐면 음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선 와이어레스 이거 갖고 이제 찍는 거죠. 그럼 이제 음성은 깨끗이 들어가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게 없으면 뭐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만약에 시간 되면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이거 하면서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베가스 다 넣는 거죠. 네. 베가스 넣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로이터 저번에 했을 때 안녕하세요. 여기는 예술전당입니다. 예술전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공연이나 문화 지금 콘텐츠가 밖에 소리가 엄청 커요. 있는데요. 엄청 큰데 목소리 저희가 깨끗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이거는 이제 로이터 이 무선 와이어리스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캠코더만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요 소리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캠코더만 하나 갖고 찍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 샷건을 달건 아니면 그냥 외부 마이크를 달건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리포터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무선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 따로 달려 있고 그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건 이제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팀원이 있어요. 그분이 같이 가고 하고 전 옆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 찍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한참 이 광화문 집회할 때 나가서도 저희가 촬영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재밌죠. 이게 자기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지 재밌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게 그런 것들 하는 거고 또 광고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뭐 하시는 분들 많이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근데 우리 생각보다 만든 게 많지 않아갖고 시간도 없고 주로 저희는 그냥 이 취재가 나가서 실시간 방송 같은 거 올리는 거 주로 하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 어디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지? 이 아웅산 사태 그 관련돼 가지고 그게 뭐 한국 그때 안기부와 미국 CIA가 관련되어 있다. 이거 뭐 연합 신문 기자가 이거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발표하는 게 있어요. 저기 양화진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여기서 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서 저희가 실시간 방송하는 거죠. 이런 거 방송하면 요거 방송에 여기 올라가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실시간 하는 거 주로 보도하고 하겠죠. 그런 거가 되게 기술이에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올리는지 그런 것들 있고 외부에 나가서 만약에 저희가 박물관 같은 데 갈 때 같이 가서 찍어도 되고 그게 아니면 각자 일상을 좀 찍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돼 싶죠. 그래야 진짜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없는데 이제 블루 스크린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얘기해서 뒤에 뭐 나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그냥 강의할 때 쓰는 건데 더 깊이 이거 말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 끄세요. 치킨. 이건 제가 그리스 신화 강의할 때 만든 건데 닭이라고 부를 때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얘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이렇게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이 아까 뒤에는 말한 그냥 흰색으로 고해신, 스크린 해놓고 국정의 신, 옆에 이제 그리고 제 강연과 맞춰가지고 화면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중에 누굴 더 이거 사실 아주 그냥 배가스 기본 기능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조화의 것들. 신, 그러니까 조화의 우리가 여신, 공부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그런 것들 같이 할 겁니다. 저거는 프로젝트로 쏘는 거 그 하얀 막에다가 저거요? 아니요. 스크린. 흰색 스크린이에요, 그냥. 스크린 뒤에 가린 거예요, 가리고. 근데 원래는 스크린에 흰색을 안 쓰고 녹색 같은 걸 쓴 다음에 하면은
나중에 이제 크로마키라고 해서 배울 건데 뭐 합성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저희는 합성할 건 아니었고 뒤에를 그냥 깨끗이 흰색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오늘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요, 방송하면서 좀 요거 바로 비춰주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은 되게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는 장면을 제가 제 컴퓨터 안에서도 다 캡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깔끔하겠죠. 나중에 그 영상 편집할 때는 요거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냥 제 얼굴만 나오고, 이거는 이 깔끔하게 한 걸로 깔끔하게 탁 들어가게 하면은 깔끔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녹음하시면서 촬영하고 네. 저거는 저 화면들을 따로 해서 이제 같이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따로 제가 편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운데 있고 뒤에는 그냥 이 하얀 스크린으로 있고 그냥 혼자 강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편집할 때는, 아니 근데 강의할 때는 옆에는 큰 좀 대형 TV가 있어서 TV에서 저 영상이 나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죠. 근데 요거는 오프라인용인 거고, 온라인을 만들 때는 TV를 같이 옆에 보여줘도 돼요. 근데 TV를 같이 보여주면요,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저희 오시는 교수님들 강의할 때는 사실 그렇게 해요. 그냥 TV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걸리죠. 어떻게 할 건지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이건 그냥 스크린에 바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잘 안 보이고 여기도 잘 안 보여요, 화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더라도 강의할 때는 그냥 깨끗이 나오게 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 교수님 너무 좋은 보기만 교수님이었어요. 되면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TV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하더라도 교수님만 따로 딱,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제가 안 좋게 찍은 게 아니고, 여기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유튜브가 알아서 화질을 조절한 거예요, 안 좋게. 원래는 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되게 불안정하네? 원래 깨끗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설정하면 만약에, 근데 물 오염이라는 건 옛날에는 뭐 여기까지 돼야 돼요. 1080까지. 하여간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편집을 제대로 배우면 사실 이렇게 안 하죠,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교수님만 따로 깔끔하게 잡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따로 어떻게 해서 사진 같은 걸로, PPT 같은 걸로 깔끔하게 넣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근데 그게 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생각보다 편집이.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해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게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기교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게 돼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신 중요한 게 그런 컨셉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막 화려하게 막 터지고 그런 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뭐, 배웠으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베가스의 가장 기본적인 편집들을 배운 거예요, 그냥요.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잘라가고 붙여놓고 렌더링 하는 것까지 이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오시면은, 다음 주는 이제 좀 더 확장된, 베가스가 이런 거구나. 영상 편집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부터 다시 베가스 6주간 배울 건데요. 베가스, 오늘도 못 오신다는 분들이 한 2분, 3분 정도 문자가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다음 주 빠지는 분도 그 다음부터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업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큽니다. 근데 우리 어국장님은 자꾸 오시게 해요. 전화를 하면은 괜찮다고. 근데 오시면 안 돼요. 저하고 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오지 마셔야 돼요. 어국장님한테 그래도 갈게 하고 오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수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저희 유튜브가 있는데, 이게 저희 아카데미 홈페이지고요. 저희는 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인문 시사 아카데미. 굉장히 정치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사에 관심이 많고, 반면에 동시에 인문학 쪽으로 서로 같이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동네 사람랑 같이 영화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이 문화살롱이라는 거는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영화도 보고 같이 방송합니다. 방송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누구나 방송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장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관계없이 팀을 만들어 갖고 오시면은 방송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지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제가 슈 러브즈미라는 거 보고 이제 함께 이거는 방송 형태 여러 가지예요. 카메라 몇 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60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 장비가 없거나 안 해보신 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다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또 방송소에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강좌는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하는 3대 아카데미 중에 미디어 아카데미가 있어요. 시민이 미디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 한 예로 맨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영상은 아마 제가 하는 영상일 거예요. 나는 자한당 정우택이 왜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고소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너는 날 왜 고소했냐. 정책 원내대표에게 하여튼 뭐 12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 아주 제일 간단한 편집들 뭐 중간에 영화도 들어가고 자막도 들어가고 뉴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뭐 강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뭘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가스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영상 편집을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어요? 다 전혀 못하시는 거 안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안 해보신 걸 전제로 할게요. 안 해보신 걸 전제로 완전 기초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베가스 15고요. 베가스를 보면은 여기가 위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있죠.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이 있어요. 크게. 위에 첫 번째가 여기 이렇게 맨 위에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있죠. 이 그룹인데 여기 위에 보이는 이 그룹. 이 그룹이 이제 윈도우 그룹이에요. 윈도우 그룹. 한마디로 내 컴퓨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기본은 지금 어디에 클릭이 되어 있냐면 프로젝트 미디어에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한번 옆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미디어 제너레이터. 바뀌죠? 요게 나중에 자막 쓸 때 쓰는 거예요. 옆에 비디오 FX. 이거는 이제 영상에 효과 줄 때 뭐 색감 효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디오 효과 있죠? 포토샵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넣잖아요. 사진에요. 그런 비디오 효과예요. 그 옆에가 트랜지션. 화면과 화면이 바뀔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트랜지션 주고 만약 위에 요 모양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바뀌어요. A하고 B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트랜지션. 여기서 옆에가 이제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어는 컴퓨터마다 환경이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모양이. 이게 익스플로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익스플로어 해놓고 제가 옆에 제 거 데스크탑을 누른다. 그럼 저는 지금 바탕화면 참석자 이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자기 컴퓨터 모양이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은 항상 맨 앞에 있는 프로젝트 미디어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여기서 자료들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료는 어떻게 불러오냐면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것만 할 거예요. 하나만. 중간대로 들어주세요. 네. 자, 보세요. 자료 불러올 때는 맨 위에 파일 있죠? 파일 클릭해 보세요. 파일에서 중간에 보면은 임포트라고 있어요. 임포트. 있나요? 제가 말이 되게 빠르니까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하세요. 그 옆에 보면은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미디어, 임포트 미디어 창이 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단축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옆에 그 X 표시 옆에 임포트 미디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화살표로. 두 번째 아이콘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럼 임포트 미디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바탕화면 폴더 있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자료라는 폴더가 있어요. 폴더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뭐 무료 음원, 무료 폰트, 이미지, 자막 효과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동영상 한번 눌러볼게요. 동영상. 그러면 영화 트레일러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클릭해서 다 블루하시나요? 블루하시죠? 블루올 때 보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요거 기다리셔야 돼요. 뭐 이미지 같은 건 금방 불러오는데 영상 큰 거는 이렇게 불러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컴퓨터는 빨리 불러오고요. 성능이 좀 떨어지면 오래 걸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나중에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불러올 때 기다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작업할 소스를 불러왔죠. 이 불러온 이 클립들이 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이 밑에 있죠. 이 밑에가 작업창이에요. 요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니까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 트랙, 이 앞에 있는 게 1번 트랙인데 1번이라 써있죠? 두 번째 2번 트랙은 오디오예요. 배가스 자기가 알아서 비디오는 비디오로 불러오고 오디오는 오디오로 불러와요. 그래서 두 개가 모양이 달라요. 1번은 레벨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 레벨 100이죠? 이게 투명도예요. 투명도 100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0을 제가 클릭한 다음에 이걸 한 50으로 만약에 바꾸죠? 그러면 50으로 흐려져요. 화면이. 그래서 밑에 영상이 있으면 밑에 게 그만큼 더 보이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지금 뭘 써도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이 기본입니다. 근데 오디오는 보면은 레벨이 없잖아요. 오디오는 레벨이 있을 이유가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볼륨이 있어요. 볼륨이 있죠. 그냥 오디오 트랙하고 비디오 트랙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트랙 위에 보면 시간이 있어 보일 거예요. 00, 02, 12, 3, 22. 이건 제 시간대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옆에 창 보이시죠? 프리뷰 창. 이게 프리뷰 창인데 이 영상에 2분 13초 22프레임에 나오는 그림이 요 화면인 거예요. 이거 옆에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지금 데드풀.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6분 25초 1프레임. 이게 나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뷰 창은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클릭한 곳에 이 에디트 라인이 생겨요. 에디트 라인.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 생기는 곳에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 그러면 움직이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추는데 내가 시작한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페이스바예요. 그럼 이번에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엔터를 누르건 스페이스바를 누르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어때요? 끝난 그쵸? 멈추긴 멈추는데 내가 딱 멈추는 장면에서 멈추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페이스바하고 엔터의 차이. 내가 원하는 장면 보고 싶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딱 누르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내가 시작한 장소로 돌아가는 거고 엔터를 누르면 딱 그 지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차이.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프리뷰 창을 지금 제가 프리뷰 창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작업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자료 하나 불러와서 하는 거죠. 나중에 어디다가 이제 자료도 엄청 많이 불러오고 그리고 무슨 효과도 많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이 컴퓨터가 부담을 가져요. 컴퓨터가 아주 좋은 컴퓨터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싹 돌아가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작업을 많이 하면 다 힘들어져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 작업한 거를 보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지금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근데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요. 막 끊겨요. 막 끊긴다고요. 근데 끊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면 깨끗이 나와요. 끊기지 않고. 다만 프리뷰 창에서는 끊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 지금같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제 기본은 베스트 풀이라고 써있어요. 베스트 풀 위에. 이게 최고 사용을 보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아무리 고화질로 렌더링해도 만들어도 베스트 풀에서 보이는 프리뷰 창 이상은 안 나와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화면이
자꾸 끊기고 문제가 있다. 근데 영상은 좀 자연스럽게 보고 싶다 하면은 프리뷰의 그 화질을 좀 낮추면 돼요. 낮추는 거는 베스트 풀 옆에 보면은 이 화살표 표시 있죠. 이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드래프트, 프리뷰, 굿, 베스트 나오잖아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드래프트가 제일 나쁜 거고요. 베스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굿에서 한 풀이나 할프 정도 해도 되게 화질이 좋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놓고 한번 틀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감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효과 줄 때 버벅거릴 때 그때 해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드래프트에서 뭐 쿼터 같은 거 제일 사양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보시면 화질이 확 떨어질 거예요. 화질이 떨어져요. 여기서도 안 돌아간다. 그럼 컴퓨터를 바꾸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그래서 보통은 그냥 굿에서 뭐 풀이나 할프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옆에 보면은 그 저장 표시가 보이죠. 이 저장은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 화면이 마음에 들어. 이 화면, 딱 이 화면이. 이거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화면을 캡처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캡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캡처해서 저장을 아무 데나 하나. 저장은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쓰는 자료들 있죠. 자료들을 아무 데나 막 흩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컴퓨터 한 대로만 작업을 할 거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가스만 설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베가스 설치하고 요거 저장한 그 파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작업한 소스들을 다 갖고 가야 돼요. 다 한 폴더에 넣어가지고 USB에 넣어서 불러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항상 잘 정리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가 드린 자료 폴더 안에 있죠. 그 폴더 안에다가 따로 폴더 만드셔가지고 본인들이라는 작업들은 작업하는 이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일로 집어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1 같은 거 저는 자료에서 자료 안에 폴더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폴더 하면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 폴더가 바탕화면에 자료 폴더였는데 이 폴더 안에 지금 이미지 1이라고 나왔죠.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아까 이 캡처한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따로 불러오지 않아도 캡처한 거는 저절로 이렇게 작업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저 화질에 따라서 고화질로 저장되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캡처할 때는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해야죠.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보통 이렇게 한 대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대로 안 해요. 원래 영상 편집하는 사람은 한 대로 안 해요.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듀얼로 만든단 말이에요, 듀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한 대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이 그냥 모니터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앞에 두 개가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클론으로 해서 복사해서 그래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다 아실 건데 누르면 지워지죠. 지워져도 트랙은 살아있죠. 1번 트랙, 2번 트랙은요. 트랙은 살아있어요. 근데 트랙까지 완전히 다 지워버릴 때 그때는 트랙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1번 혹은 2번 트랙을 클릭을 한 다음에 트랙에서 딜리트를 누르는 거예요. 그냥 트랙을. 그러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졌나요? 그럼 다시 한번 자료를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료 불러올 때 뭐였어요? 아까 이 두 번째 화살표 있는 거 임포트 미디어 클릭한 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에서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 보면은 뭐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5개만 불러올게요. 이거는 뭐 하나씩 불러와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불러와도 되고 혹은 몇 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3번, 5번을 불러올 거예요. 그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번 누르고 3번 누르고 5번 누르고 그리고 열기 누르는 거죠. 이렇게 5장만 불러올게요. 열기. 불러오면 이 윈도우 에어리어 창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러오면요. 내가 불러온 자료들은 하나로 딱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 표시가, 묶인 표시가 나죠. 색깔로. 그래서 이 불러온 거 그대로 만약에 밑으로 내리면 5개가 한 번에 내려와요. 이렇게.
다 내려오나요? 한번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죠? 그럼 다시 1번부터 지워버리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불러올 거예요.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하나씩 불러오면 지금 묶여있는 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아무 데나. 그럼 이게 되겠죠? 우선 1번 사진 한번 불러볼게요. 1번 사진. 1번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맨 앞에다 두세요. 그럼 이 1번 사진은요, 내가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길이가 얼마큼 되냐. 사진 끝나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 라인이 생기면서 라인이 그 이미지 끝에 보이죠? 이게 위에 몇 초예요? 8초죠. 제 베가스에서 이 이미지의 길이는 8초예요. 여러분들 몇 초예요? 5초죠? 예, 기본이 5초예요, 기본이. 기본이 5초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만 더 불러볼게요. 2번하고 3번 불러볼게요. 이번엔 2개 불러볼게요, 2개. 2번하고 3번을 같이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2번 누르고 3번 누른 다음에 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 옆에다가 살짝 대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붙어요, 살짝. 지금 자석 기능이 있어가지고 붙어요. 그럼 아마 끝나는 부분 시간이 15초여야 될 거예요. 저는 24초. 맞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는 지금 이 화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잠깐만요. 이 화면 보시면 네. 여기 맨 밑에도 아이콘 많죠? 아이콘 맨 앞에 가면은 제일 맨 처음 게 레코더예요. 녹음하는 기능 나중에. 녹음하는 거 지금 안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거예요. 루프 좀 아실 필요 없어요. 똑같은 지정해주신 영역을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루프가. 세 번째 거. 이게 이제 플레이 프롬 스타트라고 해서 영상의 맨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씁니다. 영상의 맨 처음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에디트 라인이 지나가죠. 지나가는 곳이 이 프리뷰 창에 보이는 거예요. 바뀔 때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창에 지나갈 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24초에 딱 끝나요. 물론 끝난다고 해서 라인이 멈추는 건 아니고요. 이거죠. 이번에는 한번 음악을 불러볼게요. 음악을요. 음악도 이 인풋 부분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지금 1, 2가 하나에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두 개 화면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밑으로 내리면 다중 디스플레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복제 말고 확장이 있어요. 확장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제 1번 컴퓨터와 2번 컴퓨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확장된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아까 이 폴더를 옆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옆으로 오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베가스 같은 걸 켰을 때 베가스를 켜고 베가스에서 보면은 프리뷰 창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 있죠. 톱니바퀴 모양 옆에 보면은 이 컴퓨터 모니터 모양 두 개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자, 제가 만약에 두 번째 걸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프리뷰 창만 옆에 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작업하는 1번 컴퓨터에서는 프리뷰 창이 있긴 있지만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누르면 옆에서 저렇게 크게 해서 프리뷰 창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다시 원위치 해서 제가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손을 드시면은 우리 시민이 미디어다 두 번째거든요.
우린 베가스 강의는 옛날부터 했는데 예전부터 했지만 요번에 시민님 미디어라는 이제 컨셉으로 한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작년 1기 때 이제 베스트 이 회원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실 거예요. 3기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다시 됐습니다. 복제 누른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걸 누른 거죠. 이거 두 번째 프리뷰 익스터널 모니터를 누르면 지금은 익스터널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교재에 없어요. 저희 같은 제가 말하는 내용은 다 교재에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옵션에서 맨 밑에 보면 속성이 있어요. 프리퍼런스 속성이 있어요. 속성. 속성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프리뷰 디바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프리뷰 디바이스. 여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밑에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있죠. 이게 지금 1번 돼 있잖아요. 이걸 2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번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옆에 안 달려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를 뭐 두 개를 아까 확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2번이 나오거든요. 그럼 2번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터널이 사용됩니다. 영상 편집을 이제 나중에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되게 필요해요. 되게 필요한 걸 느끼실 거예요. 모니터 하나, 두 개가 막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뭔가 내가 실수로 뭘 잘못 눌러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막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뷰. 이거는 교재에 있어요.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모르면은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막 다시 지우 깔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간단한 건데 뷰에서 세 번째 윈도우 레이아웃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게 원위치예요, 원위치. 이거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디폴트 레이아웃. 디폴트 레이아웃 누르면 이게 원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인터페이스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지금 여러분들 전화 다 1번 트랙하고 2번 트랙하고 같이 있죠? 이거 지워볼게요. 파일, 여기에 소스 하나밖에 없어요. 소스 위에 1번에 트랙에 있는 영상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딜레트.